고장 된장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는 전통 된장을 살려보자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의기투합을 해 관심입니다. 최근 아파트 경비원 분신 자살로 경비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광주 광산구가 경비원 처우 개선에 나섰습니다.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 고생하고 있는 소방관들이 소방서장들의 운전기사 노릇까지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내년부터 공동체 복원을 위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 폭설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올겨울 들어 최강의 추위도 예고돼 있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김은수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밤새 눈이 얼마나 더 내립니까? 네, 종일 광주에는 눈발이 굵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했는데요. 본격적인 눈은 오늘 밤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광주와 전남의 많은 곳은 15cm 이상, 남해안은 1에서 5cm 안팎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 출근길 각별히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와 화순, 나주, 영광, 장성, 담양에는 대설주의보가 2시간 전부터 발효가 된 상태입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곳곳에 눈발이 약하게 날리고 있는데요. 이 눈은 내일 밤이 돼서야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 또 눈의 강도도 오늘보다는 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내일은 날씨도 춥다고 하던데 기온은 많이 떨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 광주의 기온이 영하 5도, 장성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도 또 예년보다도 3도에서 5도가량이나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 때문에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든든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내일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나주가 영하 5도, 목포 영하 4도, 장흥 영하 5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가 뚝 떨어지겠는데요. 광주 영도에 머물겠고 화순 영하 1도, 순천과 여수도 0도가 예상됩니다. 네, 모레 목요일에는 반짝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또 한 차례 눈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서해안은 일요일까지 오락가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긴 말 하지 않아도 소방관들 힘든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소방관들이 소방서장의 운전기사 노릇까지 하고 있습니다. 땅콩 해양과 뭐가 다른 걸까요? 김진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전남의 한 소방서. 후문에서 검은 차량 한 대가 어디론가 출발합니다. 20여 분 뒤 소방서로 차량이 다시 돌아옵니다. 차량 뒷좌석에서 내리는 이 남성은 소방서장입니다. 운전사에게 소방관인지 묻자 대답도 하지 않고 차량을 몰고 달아납니다. 확인 결과 소방관이었습니다. 소방서장이 타고 출근한 차량은 관용차로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개인차로 출발하시고요. 사장님께서 관용차를 출퇴근용 사용하면서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정도? 특별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전남의 또 다른 소방서장 관사 앞입니다. 10여 분 넘게 대기하고 있는 승용차. 잠시 뒤 집에서 나온 소방서장은 익숙한 모습으로 차량 뒷좌석에 올라탑니다. 관용차는 아니지만 서장을 출근시킨 남성은 역시 소방관. 차량도 소방관 개인 차량입니다. 네, 그렇죠. 저도 같이 오늘 같은 방향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매일 선생님하고 같이 오세요? 보통에 가고? 보통 그렇죠. 일반적으로. 소방서장은 관용 차량도 아니고 직원 차량을 얻어 타고 출근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하지만 앞서 다른 소방서와 마찬가지로 소방서장을 태우고 출근한 소방관은 관용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거주하고 출근길에 도움을 좀 받은 거죠, 제가.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특별한 케이스. 거의 걸어 다녀요. 관용차를 출퇴근할 때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지만 소방관들은 여전히 개인차까지 동원해 소방서장을 출퇴근시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두 소방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차량 그런 쪽으로 운전하기 위해서 뽑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장 활동하기 위한 인원을 뽑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요.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은 고사하고 소방서장의 운전기사 역할까지 해야 하는 것이 소방관들의 현주소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시내버스업체의 인건비 착복 의혹과 관련해서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중동행제 재정지원금 50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예산은 시내버스 업체들의 올해 손실분 가운데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삭감에 따라서 버스업체 경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기관으로 인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성명에서 현행법으로도 문화전당을 공공기관으로 출범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억지라며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검토해서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최저임금을 주라고 했더니 관리비 늘어난다고 경비원 수를 줄여버리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도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십시일반으로 부담할 테니 경비원 월급을 올려주자는 아파트 주민들도 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경비뿐만 아니라 택배 정리, 재활용품 정리와 쓰레기 수거까지 새벽부터 밤 늦도록 일하며 경비원 강희성 씨가 받는 월급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20만 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의 10%를 웃도는 월급을 받게 됩니다. 동료 경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근무 시간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셨고 또 최저임금 제외 100%또 저거 하시고 또 명절 때는 명절 때대로 또 상여금도 나오고. 혹시 월급이 오르는 대신 누구 하나 해고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은 주민들의 십시일반으로 해결됐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7개 아파트가 주민들이 한 세대에 5천 원에서 만 원 정도의 관리비를 더 부담하고 모든 경비원들의 월급을 올려주기로 협약했습니다. 관리비를 조금 더 내고라도 경비원들과 더불어 살아가기로 한 겁니다. 우리가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조금씩만 돕자. 불이웃도 덜 난지구나. 우리 아파트 직원들, 우리 아파트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배려해 줘야 되지 않겠냐. 주민들의 공동체 정신으로 40여 명의 경비원들이 내년부터는 오른 월급으로 다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처우 개선을 위해 경비원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대량 해고를 부르진 않을까 우려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작은 배려가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통된장 상생펀드 들어보셨습니까? 이른바 공장된장이 밀려 설자리를 잃어가는 전통된장을 살려보자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의기투합을 했다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조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쇠솥에 콩을 삶고 절구를 찧어서 띄운 메주로 된장을 만들어 온 지 10년. 제대로 된 된장을 내놓겠다던 꿈은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했습니다. 찾는 이가 늘면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메주콩을 살 돈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10수개월은 묵혀야 하는 발효식품의 특성 때문에 빚어진 자금난이었습니다. 목돈 들여갖고 푼돈 나오고 목돈 들여갖고 푼돈 나오고 이러다가 이제 더 이상 콩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콩 살 돈이 없어서 된장 만들기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된 상황. 누군가 펀드 모집이라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한 계좌에 10만 원씩 먼저 입금을 받은 뒤 3년에 걸쳐 된장으로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통된장 상생펀드가 전통식품의 가치를 아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없어지면 손해인 거예요. 그분들이 딱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자녀들한테도 자녀들도 그런 것을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지금까지 가입을 하거나 가입 의사를 밝힌 투자자만 100여 명. 주위의 관심과 격려가 고맙기도 하고 그동안 해온 일을 인정받은 것 같아 당당하기도 합니다. 서로가 고마운 존재로 남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일방적인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도움을 충분히 주는 구조. 올곧은 생산자의 약속과 눈밝은 소비자의 신뢰가 만나 전통된장 상생펀드라는 이색적인 투자 상품을 탄생시켰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민선 6개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가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송정시장 상인들과 동네 주민들의 사랑방 공간인 한 카페입니다.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을 동네 발전에 환원하면서 지난달 광주시로부터 우수마을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조금씩이라도 뭐 같이 하고 같이 즐겁고 같이 놀 수 있는 거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이 같은 주민 주도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종합 계획이 수립돼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내년 21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2, 30억씩 2018년까지 모두 118억 원이 투입됩니다. 내년부터 마을 활동가나 마을 전문가가 양성되고 구별로 2명씩의 마을 코디네이터가 운영되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도 설립됩니다. 추진 성과를 공유하는 마을 공동체 박람회도 내년 10월쯤에 열립니다. 마을의 리더를 양성해 다수의 주민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모든 권한과 사업과 예산을 주민들한테 주고 주민 스스로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지역 발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과제이고, 문제는 현재로선 마을 공동체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적 뒷받침이 어렵다는 겁니다. 각종 마을 가꾸기 사업이 부서별로 나뉘어 추진되는 칸막이 행정 때문에 부서 간 성과물로 전락하면서 진정한 주민자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부서 단일화를 위해선 먼저 조례를 개정해야 돼 더불어 행복한 광주 공동체 건설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마한시대 유적인 보감리 정촌고분 발굴 현장과 출토 유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했습니다. 올해 정촌고분 발굴 조사는 고분 안에 있는 돌방무덤 3곳에서 진행됐고, 온전한 형태를 지닌 만한시대의 금동 신발과 당시의 국제관계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나주문화재연구소는 출토된 유물을 토대로 마한시대 보감리 일대의 사회구조와 대외 교류에 관한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갑상 새맘에 걸린 원전 지역 주민들의 집단 소송에 영광에서는 34명이 참여했습니다. 부산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공동소송에 전국적으로 원전 인근 주민 301명이 원고로 참여했고, 이 가운데 영광 주민은 34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고리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새만 발병 원인에 대해 한수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해 수능 시험 출제 오류에 따라 세계지리 성적을 다시 신청한 결과 광주 전남지역대학에서 5명이 추가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 합격자는 전남대와 순천대에서 각각 3명, 광주대 1명, 광주보건대에서 2명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대학에 다니고 있지 않을 경우 추가 합격한 학과에 입학할 수 있고, 타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는 입학은 물론 편입학도 가능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을 지키기에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시당에서 정세균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장현 시장, 당 소속의 구청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민생복지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협약을 통해 상가 세입자나 상인들의 권리 보장, 생활임금제 도입, 서민 가계부채 구제 방안 등을 결의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